대상을 설명하는 투부정사 형용사 캐릭터를 실제 인물과 비교해볼까요? YB English. 투부정사, 기준과 목적을 제시하는 절대적 형용사구, 투부정사 캐릭터입니다. 직업은 쇼호스트예요. 투부정사 형용사구는 무엇을 해야 할 대상인가를 말해줍니다. 별명 사라. 성격, 가능성과 방향을 제시하는 조언가입니다. 말투, 이건 꼭 뭐뭐 해야 할 아이템이에요. 앞으로 뭐뭐 할 수 있어요. 미래의 가능성을 설명해줍니다. 스타일, 기대를 불러일으키며 기준과 자격을 강조합니다. 쇼호스트와 같은 투부정사의 캐릭터는 제품을 설명하듯이 무엇을 해야 할 대상인가를 말해주며 명사의 목적, 기대, 의무의 기준을 부여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활동을 전제로 그 대상을 정의하거나 자격화하는 절대적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절대적이라는 말은 모두가 동일하게 상상하는 일관된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A book to read, 모두가 함께 읽어야 할 책, 기준화된 당위성입니다. 뭐뭐 해야 할 책이죠. 모두가 하나같이 해야 할 동등한 활동은 절대성으로 표현됩니다. The first person to finish, 어떤 활동을 마친 사람입니다. 어떤 대상에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어떤 활동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절대성입니다. An easy person to work with, 쉬운 사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활동을요? 같이 일할 활동을요. 대상에 대한 판단을 활동과 연결시켰습니다. 대상을 설명하는 투부정사 형용사 캐릭터를 실제 인물과 비교해볼까요? 첫 번째, 우리 생활 속 인물입니다. IT 제품 리뷰어 이섭입니다. 대상을 설명합니다. 그 대상은 예상된 기준에 맞게 업그레이드 되죠. 다음, 근대 철학자 칸트와 연결했습니다. 사물은 목적에 맞게 규정되어야 한다. 이런 문장은 칸트의 정언명령에서 말하는 존재의 도덕적 목적성을 존중하는 원리와 일치합니다. 칸트를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적 도덕 법칙을 따르는 이성의 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구분했습니다. 현대 철학자 존 롤스입니다. 사회제도는 가장 불리한 사람에게도 실질적 이익이 돌아가야만 차등이 정당화된다는 기준 아래 누구든지 자신이 어떤 위치에 처할지 모르는 무지의 베일 아래서도 공정하다고 합의할 수 있다는 보편적 정의 원칙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지의 베일이란 결국 자신이 어떤 사회적 경제적 위치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모두에게 공정하고 이익이 돌아가는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유한 사람의 경제적 서열이 정당화되려면 사회 경제적으로 가장 약한 사람에게도 실질적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사물이나 사유의 대상을 어떤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에 맞춰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대상의 상태를 봅니다. 사람의 표정, 사물의 상태, 사건의 흔적. 그때 우리 뇌는 무엇을 느낄까요? 바로 인상과 감정을 느낍니다. 우리 뇌는 정보를 감지하고 즉시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에는 늘 감정이나 평가가 깃듭니다. 영어 분사 형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서 보이는 대로 느낀 것을 언어로 담아내는 방식이죠. 투부정사는 무엇을 보고자 하는 작가의 시선, 분사는 그 안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모델의 모습입니다. 분사를 캐릭터화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이 분사, 실현된 활동의 결과와 감정의 흔적을 설명하는 상대적 형용사구, 분사 캐릭터입니다. 직업, 배우, 모델입니다. 별명, 휴, 흔적, 색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격, 말보다는 표정과 숨결로 감정을 전달하는 내성적 표현자입니다. 지나간 경험을 내면에 스며들게 하는 감정의 연금술사입니다. 말투, 말하지 않아도 감정은 남아있어. 슬퍼 보이는 눈동자. 스타일, 표정, 자세, 공기 속 감정을 읽어냅니다. 말없는 눈빛, 숨소리, 손끝 떨림으로 전하는 감정입니다. 분사 ing pp는 어떻게 대상을 표현할까요? 우리는 다 같이
똑같이 느낄까요? 분사는 이미 발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 경험이 대상에게 남긴 감정이나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 표현은 누가 겪었느냐에 따라 다르고 보는 사람에 따라 느껴지는 인상도 달라지기 때문에 감정과 의미의 상대성을 드러내는 형용사입니다. A broken chair, 부러진 의자, 행위의 결과로 나타난 변화된 상태입니다. 변화된 상태는 상대성을 포함합니다. An abandoned building, 버려진 건물, 누군가의 행동이 남긴 결과나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신가요? Abandoned building, 무서움이 느껴지십니까? 안타까움이 느껴지신가요? 우리의 느낌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A smiling child, 웃고 있는 아이, 아이가 웃고 있는 동작이 눈앞에 보입니다. A falling leaf, 떨어지고 있는 나뭇잎, 진행 중인 현상입니다. 어떤 것이 느껴지신가요? 아름다움입니까? 아니면 우울함입니까?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An excited audience, 이번에는 인상이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분사 형용사입니다. 사람들은 흥분을 느꼈습니다. 외부 자극에 의해 유발된 감정 상태입니다. A boring movie, 영화는 지루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일시적 인상으로 유발된 감정적 반응입니다. 여러분, 경험이 어떻게 감정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I sat on a broken chair and almost fell. 나는 부러진 의자에 앉았고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부러진 의자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넘어질 뻔했죠. It was so embarrassing. 부러진 의자의 경험이 감정을 일으켰습니다. 일시적으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당황을 일으켰습니다. Now I'm always careful with old furniture. 경험을 통한 감정이 기억됐고 이젠 태도로 연결됐습니다. 분사 캐릭터를 실존 인물과 연결해 볼까요? 배우 김혜자입니다. 경험화된 감정의 자연스러움, 미묘한 감정의 표현력이 일품이죠. 다음 에피크로스, 쾌락주의를 말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입니다. 감각, 상태, 반응, 즉시성을 중시하며 쾌락을 감각 기반의 형이하학적 실존으로 본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이 어렵죠? 행복은 흥분이 아닙니다. 평정심과 신체적 무고통을 말했습니다. 휴մ, 우리의 마음은 감각적 인상의 복제물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실제로 원인을 보지 못한다. 다만 반복된 경험으로 추론할 뿐이다. 알기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성은 감정의 노예일 뿐이다. 휴은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지 않고 그 대신 감정, 경험, 습관이 진짜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라고 봤습니다. 딱 봐도 분사를 중시한 캐릭터입니다. 데리다, 한마디로 다르답니다. 해체, 완료, 흔적, 언어와 의미는 고정되지 않으며 중심이 해체되고 끝없이 지연됩니다. 언어와 의미는 항상 달라진다입니다. 그럼 사랑이란 의미도 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네요. 드레즈, 다르지, 데리다를 다르다로 말한 것은 결정의 뉘앙스를 말한 것이고 드레즈를 다르지로 말한 것은 생성의 뉘앙스를 말한 겁니다. 다르지 하면서 차이를 계속 보여줍니다. 항상 다른 변화를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드레즈는 존재는 완성되지 않고 완성의 과정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인물들은 투부정사 캐릭터와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투부정사는 이상향을 하나로 정의하려 하고 분사는 정신적 논리보다는 육체적 경험으로 인한 나의 반응이나 인상에 집중합니다. 머리는 미래를 생각하지만 몸은 지금을 느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개념을 단순화하고 체계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투부정사처럼 명확한 목표나 이상을 설정하는 건 그런 복잡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항상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사는 그런 맥락에서 오는 즉각적인 경험, 감정, 그리고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반응하는 데 더 적합한 방식입니다. 이런 차이는 인간의 두 가지 인지적 필요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구조를 만들려는 욕구, 다른 하나는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려는 욕구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서
인간의 복잡한 인지와 행동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겁니다. 결국 투부정사와 분사는 이러한 인간의 이중적인 인지 구조를 반영하는 언어적 표현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부정사와 분사의 특성을 정리해 볼까요? 대상을 설명하는 형용사구 확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심리적 판단입니다. 투부정사 형용사는 대상에 주관적 기준을 부여합니다. 뭔가를 해야 될 대상이죠. 반면에 분사 ing pp는 발생한 활동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한 상태입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눈앞에 발생한 상황입니다. 다음 실천적 방향입니다. 특정 활동을 할 수 있는 목적과 기대를 떠올립니다. 반면에 분사 ing pp는 활동 결과로 남은 인상입니다. 시간적 성격으로는 미래지향적이고 잠재적 가능성을 가진 투부정사입니다. 반면에 분사 ing pp는 과거 기반이고 실현된 결과입니다. 철학적 코드로는 특정 기준을 갖고 모두가 같이 함께할 절대성을 가진 투부정사입니다. 하나된 행동이라고 해서 숫자 1입니다. 반대로 ing pp는 다양한 상황에 다양하게 반응한 상태입니다. 그 인상도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죠. 그래서 다양성을 의미하는 상대성입니다. 하나가 아니어서 숫자 코드 2입니다. 투부정사, 분사, 그 절대성과 상대성, 핵심 요약하겠습니다. 투부정사 형용사구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기준의 선언이며 정의와 목적을 중심으로 명사를 절대화합니다. 분사 형용사구는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경험 기반의 결과 표현이며 감정과 인상을 통해 명사를 상대화합니다. 이 컨텐츠에 대한 풀 영상은 채널 YB영어 재생 목록 영문법 기본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